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진석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고 또 반갑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이 커리큘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사죠. 한국사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 양은 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대표적인 과목이 한국사예요. 여러분들 좀 찔리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자, 이 한국사 과목이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셨어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당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이성계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한 번쯤은 공부해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거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의 과목이고 다시 하기에는 그래 내가 조금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거 좀 다시 하기에는 이 정도면 됐겠지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자, 그러면 한국사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사 과목 재미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일단 흥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국사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뉴스나 아니면은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한 번쯤 접해왔었던 이슈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흥미 위주의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로요. 한국사 과목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진짜 막 탐구하고 싶어요. 이제 대학원 가고 싶어. 이런 어떤 덕후 느낌으로 연구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린 이것도 아니에요. 우린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자. 합격을 위한 공부. 즉,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뭐다? 수험 한국사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사 공부를 통해서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되겠죠. 자, 그럼요. 수험 한국사도 종류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험 한국사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게 이런 게 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대표적인 한국사 시험이고 이런 것들 많이 접해보시고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비해서 공무원 한국사는 상당히 내용이 더 방대하고 지엽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험 한국사다라고 하면은 모두 같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표적인 대체 직렬로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원직이죠. 법원직 한국사와 검찰직 한국사는 어떻게 다른가? 요것도 다릅니다. 검찰직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직 한국사죠. 이 국가직 한국사는 법원직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양이 더 방대하고 지엽적이다. 그래서 검찰직 한국사가 가장 지엽적이다라고 하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은 가장 반대편에 있고 중간쯤에 있는 게 법원직 한국사. 그래서 이런 수험 한국사의 특성에 맞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은 바로 1, 2, 3, 4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수험 한국사, 즉 검찰직 한국사에 접근할 수 있고 합격으로 향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순환이에요. 1순환은 한국사의 틀을 완성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 좀 두루뭉술하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뭐냐? 스토리가 답이다. 한국사는 1순환 때는 스토리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한국사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안 좋아하는 학생도 있는데 수험 한국사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좋아하는 학생이 많을까요? 여러분 한국사가 왜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다. 수험 한국사가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중에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많고 양이 많아서 치입니다. 이 많은 양을 정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학생들의 고충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 얘기 이제 뭔가 좀 옛날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뭔가 체감이 좀 안 된다라고 좀 괴리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암기력 테스트인가 라면서 이 수험에 약간 좀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는 왜 배워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뭔가 철학적인 질문까지 가버릴 수 있어.
그리고 뭐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이러면은 이거 이제 한국사 이거 너무 좀 싫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영화는 왜 재밌을까요? 영화나 드라마가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보고 저도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한번 보면은 이거 큰일 나죠. 그렇지? 자, 그만큼 뭔가 중독성 있고 재밌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가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좀 눈이 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토리가 뭔가 좀 빠져드는 스토리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독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스펙타클한 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흥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너 이런 영화 봤어?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뉴스 보면 자꾸 막 이런 기사 나와. 이러면은 트렌드 측면에서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사와 영화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한국사에도 여러 역사 인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익숙한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지금껏 나를 있게 해준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 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거리는 각종 사료나 유물 자료들 이런 것들. 그래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는데 보니까 이제 이 유물의 의미가 이거구나. 트렌드는 뭘까요? 각종 시사 역사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최신 트렌드 시사 이슈가 등장했을 때 한국사 문제에서 출제화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한국사 출제위원들은 이런 출제 트렌드에 상당히 좀 민감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수험 한국사를 접근할 때는 여러분이 흥미 한국사로 접근했었던 것에서 이제 서서히 넘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은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험의 영역을 하나 둘씩 연결시켜 드립니다. 자, 따라서 1순환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흥미 유발을 통해서 한국사에 최대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수험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하나 둘씩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수험의 부담을 줄여보자라는 것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순환 한국사예요. 2순환 한국사는 기존의 스토리 중심으로 틀을 잡아왔었던 것에서 이제 뭐냐? 내용의 살을 여러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흥미만 가지고서 한국사를 100점 맞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파악하고 그 내용들을 완성 정리하는 단계다. 자, 그런데 이러면 말이죠.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단권화가 답입니다. 하나의 책에 이 한국사의 내용을 모두 다 정리해서 하나만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비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집니다. 한국사가. 이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좋은데 머릿속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죠? 이건 뭐 혼돈과 패닉의 카오스네.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막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해서 막 그냥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일 것 같아. 요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슴도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마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필기 노트 겸 이제 서브 노트로 활용을 하시는 시크릿 노트인데 검찰직 즉 국가직 전용으로 나오는 시크릿 노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을 도표나 시각화를 통해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 수업 때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게 수업을 구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한국사 2순환부터 여러분들이 쭉 많이 나오는 게 스토리 아니라 암기할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각종 제도, 유물, 유적, 이런 것들. 그 암기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마치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영어 단어의 암기 그리고 뭐 국어의 뭐 한자 성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것을 보충하면서도 따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시각화된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암기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암기 내용 그리고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시각화를 통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정리를 도와드리는 게
임진석 한국사 2순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순환으로 가볼게요. 자, 3순환은 여러분들 여태껏 들으신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는 것이요. 그래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진도별로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한국사 측면에서 어떤 것을 특화시킬 수가 있을까? 예, 회독이 답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쭉 진도별로 정리를 하는데 한국사는 특히나 회독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는 요 과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회독은 당연히 기준에 바이블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회독을 할까? 당연히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회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자료 그리고 수업도 그렇게 구성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잠깐이라도 해보셨다면은 푸셨던 2021년 기출문제예요. 예. 지금 이 자료를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거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죠. 뭔가 좀 안타까운 어떤 기분 같은 이런 필링이 막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거 아는 거 나 틀렸어. 나 아는 거 틀려가지고 지금 이거 설명해 보고 있어. 막 등록할 거 고민하고 있어. 자, 이제는 이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아는 건데 틀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데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용을 쭉 진도별로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암기를 해야 돼요. 예, 이해를 했던 내용이건 암기를 했던 내용이건 머릿속에 이제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자, 수험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장에 딱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시험 치기 딱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암기할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잊어먹을까 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들고 갈 거예요. 근데 막 이만큼 들고 가면은 다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양을 줄여야 돼요. 시험 직전에 볼 수 있는 양으로 특화시켜서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3순환 때 특히나 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줄이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한국사에서는요. 사료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보기들, 그 다음에 또는 사진 자료들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문제 포인트화해서 이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문제에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포인트는 여러분이 앞서 봤었던 기본서나 시크릿 노트나 암기장 노트에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릴 건데 보니까 알겠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지겹다. 이게 아는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포인트를 봤을 때 마인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를 활용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요 정도만 갖고 딱 시험장에 가서 야 그래 요거 다 나왔네 100점 맞을 수 있겠네 라는 여러분들의 학습 수준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 3순환은요, 여러분들의 수험의 양을 최대한 줄여드리는, 방대한 한국사의 양을 줄여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중점을 가지고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순환이에요. 자, 4순환은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실전 부분을 저와 함께 이제 쭉 진행을 하시겠죠. 자, 이 실전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반복이 답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검찰직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과목이 지금 5개예요. 그죠? 몇 문제? 100문제예요. 자, 이 5개 과목 중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뭘까요? 5개 중에 하나겠죠. 뭘까? 물론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 한국사? 아니야. 영어예요, 영어. 저는 물론 영어 설명회를 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근데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은 사실 영어가 맞아요. 그죠?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영어 때문에 붙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 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영어 과목 시험 점수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죠. 그런데
바탕에 깔려야 되는 게 있어. 뭐냐? 한국사예요. 왜? 시험을 보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 제한이 5과목 100문제 100분 동안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면 이 100문제를 100분 동안에 푸셔야 되는데 한국사 과목을 얼마나 풀어야 될까? 한국사 과목을 푸는 그 시간 정도에 따라서 영어 시험을 풀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느냐, 요 싸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잘 나오려면 한국사 점수를 잘 나와야 되는데 잘만 나오면 안 돼요. 예,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20문제를 최소한 12분 동안에는 푸시는 요런 역량을 갖고 계셔야 영어 점수를 풀 수 있다. 영어를 풀 수 있다. 한국사 100점 맞았는데 영어 꽈락 나왔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노답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은 곤란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의 수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풀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반복을 통해서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알겠네. 요거 사료 2줄 보니까 1줄 보니까 이거 그냥 문단 하나만 조금만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 1번 보기 보니까 확신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 때 철저한 연습을 해 드릴 겁니다.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이것만 보고 넘어가야 된다. 시간 단축 요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고득점뿐만이 아니라 영어 합격을 위해서, 영어 고득점을 위해서는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반복이 곧 답이다.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거 갖고 싶으시죠? 그죠? 공무원증 갖고 싶다. 검찰 가고 싶다. 그래요. 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력과 성실함 이런 것들만 준비해 주시면은 그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고 제가 손잡고 갖다 드리겠습니다.